안녕하세요. I'm 닥터 임상락입니다. 오늘은 STD 검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STD 검사라는 게 균 검사 말하는 거죠. 산부인과에 질염이 걸려서 갔을 때 처음 검사해보는 어떤 균이 질염을 일으키는 원인인지 그걸 구분을 하고, 생각 속에는 그렇잖아요. 그런 균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그 균에 딱 맞는 항생제를 써서 이걸 치료한다.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인데,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시던가요? STD 검사를 시행하면은 결과 나올 때까지 한 3, 4일 정도 걸려요. 그런데 처방을 가는 그날 당일날 받죠. 아니, 이게 질염 원인 파악하려고 하는 균 검사를 해놓고 결과도 보지 않고 바로 처방을 내려버린다? 이거 좀 이상한 얘기잖아요. 이게 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STD 검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게 STD 검사라는 게 균의 원인, 질염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니까 어떤 균이 이렇게 원인이 되는지, 좀 증가한 폭이 큰 균이 어떤 건지 검출해내는 그런 검사를 말하는 건데, 이게 일단 처방을 하는데, 처음 처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검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의사가 그 질 안쪽에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이미 분비물의 상태를 다 보거든요. 이게 뭐 덩어리져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콧물처럼 끈적하게 흐르는지, 아니면 물처럼 좀 흘러나오는지, 아니면 경부에 작은 경부나 질벽에 충혈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바깥에 쓰리는 건 없는지, 간지러운 증상이 없는지,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한단 말이죠. 그 정도 되면 이미 세균성 질염인지 칸디다 질염인지 이런 구분이 거의 명확하게 서요. 그래서 이제 처방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 거기다가 일단 처음에 처방하는 그런 항생제나 항진균제들은 굉장히 광범위한 걸 먼저 처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균이 뭐 이건 가드넬라에 딱 적합한 항생제, 아니면 유레아 플라즈마에 적합한 항생제, 이게 딱 뭐 명확하게 구분된다기보다 좀 광범위한 항생제와 항진균제 복합제를 쓰기도 하고요. 그런 거를 처방하기 때문에 애초에 STD 검사를 하는 거에서 질염 원인을 파악한다, 이런 목적이라기보단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럼 STD 검사는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 항생제를 써서 대부분은 치료가 잘 되는데, 치료가 안 됐을 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면 항생제를 광범위한 걸 써서 대부분 다 없어져야 될 균인데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럼 이거 원인이 좀 다른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하고 STD 검사의 결과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이때 만약에 뭐 트리코모나스라든가 클라미디아라든가 항생제를 좀 강하게 써서라도 없애야 될 균이 나온 상황이라면 더 항생제 처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가드넬라, 유레아 플라즈마, 뭐 칸디다, 마이코플라즈마 이런 상재균들이 나온 경우에는 어느 정도 증상만 완화됐으면 좀 더 지켜볼 수도 있고, 이런 2차적인 치료의 진행이나 아니면 뭐 좀 치료가 다 완료됐다 이런 판정을 할 때도 STD 검사 결과를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STD 검사 결과를 다시, 그러니까 재검사를 해서 사전에 있었던 균들이 없어졌다, 이런 그 치료가 완료됐다라는 걸 판정하기 위한 그런 활용도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TD 검사를 처음에 시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STD 검사를 처음에 하고 결과를 안 봤는데 처방이 나왔다, 이건 뭐 정상적인 상황인 거죠. 다들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STD 검사가 유독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번 그래프를 좀 볼까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급성질염의 진류산균과 병원균 비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진류산균, 그러니까 질 안쪽에 있는 세균의 모든 걸 다 통틀어 질내 세균총이라고 하는데, 그 질내 세균총을 모아서 봤을 때 건강한 분들의 경우에는 그 전체 세균총 중에 절반 이상이 진류산균이에요. 그러니까 진류산균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병원균들, 그러니까 뭐 가드넬라, 칸디다 이런 상재균들 있잖아요. 그런 거의 비중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평소에는 증상이 잘 안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이런 상황일 때 만약에 이렇게 건강했던 분이 질염이 걸렸다, 그거는 병원균이 굉장히 급증한 걸 얘기해요. 이만큼 말도 못하게 많은 양의 세균이 증가했기 때문에 세균의 증가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상도 굉장히 세게 나오는 거죠. 분비물도 너무 많고 너무 불편해서 못 살겠어요 하니까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때는 STD 검사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급성 질염에서는 조금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 경우가 어떨 때 좀 의미가 없냐면 만성 질염일 때 좀 의미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만성 질염은 이미 항생제를 너무나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진류상균이 굉장히 많이 사라진, 그러니까 진류상균이 굉장히 없는 상태이거든요. 이때 질내산성도 검사도 중성으로 나오게 되고, 그런 분들의 진류상균 비율은 굉장히 적은 거죠. 병원균은 원래 있었던 것도 적으니까 거의 이만큼 있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 병원균이 조금만 늘어났다 라고 해도 질염 증상을 겪으세요. 그러니까 분비물이 나오고 뭐 간지러워 못 살겠어 이렇게 하는 그 굉장히 심한 정도의 그 증상은 아닌데 그래도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런 경우 STD 검사하면 이 병원균들 검출돼요. 그러면 이럴 때 STD 검사에서 뭔가 검출됐고 세균도 있으니까 이걸 없애기 위한 항생제를 투여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 쓰게 되면 병원균을 없애서 질염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보다 진류상균, 안 그래도 적은 진류상균을 더 감소시키는 단점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를 쓰면 안 돼요. 이게 쓰면 나빠요. 뭐 쓰지 않는 게 좋아. 이런 수준이 아니라 쓰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만성질염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되어 있는 진류상균을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는,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유산균 치료가 필요하다. 요게 이제 만성질염일 때와 급성질염일 때 STD 검사의 의미 차이가 되는 거죠. 이런 만성질염일 때는 STD 검사에서 뭔가 검출된다는 것이 세균의 급격한 증가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갖진 않는다. 뭔가 검출됐다고 해서 이 균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 치료를 해야 되거나 이 균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게 치료가 다 됐거나 이런 의미는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STD 검사는 급성질염일 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는 거고 만성질염일 때는 오히려 질내산통도 검사라든가 아니면 질환 쪽에 균의 비율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 그런 검사 방법들을 사용해서 유산균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치료가 끝난 다음에 유산균을 살리기 위해서 유산균 치료를 한 다음에 유산균이 어느 정도 비율로 올라왔다는 것 검증할 때도 STD 검사 결과보다는 질내산성도 평가라든가 이런 검사의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STD 검사의 결과는 급성일 때와 만성일 때의 의미가 다르다.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